2021년 진명여고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변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난이도 순으로 좀 어려운 것부터 먼저 풀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들은 뒤에다 배치했습니다. 한 주요 문항이니까 한 10문제 정도만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나온 얘기를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이 x좌표, 다른 쪽이 y좌표, 또 다른 쪽이 x좌표, 또 다른 쪽이 y좌표. 이거는 알아두세요. 기울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a를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c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결국 원점에서 a까지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P죠, P. 그 다음에 원점에서 Q까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원점과 P와 Q가 일직선에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점 P가 움직이는 영역이 어디였는가를 본다면, 점 P는 여기 위에서 움직여요. 반지름의 크기가 1이고 사사분면의 접한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P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최대는 여기 있을 때입니다. 원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OP 곱하기 OQ가 K로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면 OP가 얘일 때는 OQ가 어떻게 되냐면 K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어야 곱했을 때 K가 됩니다. 또 OP가 최대일 때는 여기가 K의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의 크기가 K인 원에서 이렇게 잡혔을 때 Q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얘고요. 여기 있을 때가 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Q의 존재 영역은 Q는 어디서 놀게 되냐면 중심이 K, 마이너스 K이고 반지름이 K인 원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철저히 이유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대략적인 접근법을 좀 써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존재 영역까지는 알았어요. 존재 영역까지는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O와 P와 Q가 일직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약에 P와 Q가 각 두 원의 중심이 아닌 녀석, 자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점 Q가 존재하는 영역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Q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 해야 되나? 잘못 표시했네. Q가 여기 있는 경우죠. Q가. 자, 그러면 삼각부등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 Q가 움직이는 원의 중심은 C라고 합시다. 자, C라고 하고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O에서 A까지 길이와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거리는 C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크죠. 그 얘기는 AQ? AQ라고 해야 되나? O가 아니라 잘못 표현했네요. AQ죠.
자, AQ의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인 K 그리고 AC인가요? AC K에서 AC를 뺀 것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다는 얘기냐면 그 O와 P와 Q가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 직선 위에 존재할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O와 P와 Q가 그러니까 P가 이제 여기 있겠죠. 그리고 Q가 여기 있을 때 겁니다. 이 OPQ의 직선이 각각 두 원의 중심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는 A고요. 이때 AQ 길이는 뭐가 되죠? A에서 Q까지 길이는 AC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에서 자, Q는 K,-K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으니까 Q 여기 있어야 되죠. Q 여기 있어야 됩니다. P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AQ 길이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건데 AQ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AQ 길이는 반지름에서 AC 길이를 뺀 거니까 이때 AQ 길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P'라고 씁시다. 여기를 Q'라고 쓰고 그러면 AQ 다시는 K 빼기 AC보다 크다. 근데 이때 K 빼기 AC는 AQ 길이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AQ 길이가 최소가 될 때라는 것은 O, P, Q, AC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때 AC 길이는 K 빼기 AC 길이인데 AC 길이는 여기가 1,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K,-K니까 루트 2에 K,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45도니까요. 루트 2에 K 빼기 1이구나. 그리고 그 값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OPQAC가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을 때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였죠. Q'가 여기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삼각부동식상에서. 그럼 삼각부동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를 P- 저는 이제 Q'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AQ-AC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길이보다는 클 텐데 그러면 AQ-는 반지름에서 AC 길이를 뺀 것이다. 그런데 OPQAC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AQ 길이는 반지름 길이에서 AC 길이를 뺀 거니까 그러면 AQ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일직선상에 놓일 때구나. 따라서 AC 길이는 반지름 길이에서 AC 길이를 빼면 되는데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k 빼기 1의 루트를 씌운 것이다. 그 값이 3 빼기 2 루트 2라고 하니 k는 3이구나 라고 해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문항을 좀 정리해 보면 출처를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자, 이 문제의 출처가 이거였습니다. 이 문제의 출처가 이건데 여기에도 보면 원방이 주어지고 OP 곱하기 OQ 값을 여기선 주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울기가 같다. 그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을 이 문항에서는 P의 X좌표와 Q의 Y좌표 그 다음에 Q의 X좌표와 P의 Y좌표 값이 같다. 기울기 같다라는 것을 얘는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을 얘는 물었고 얘는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였고 얘는 차라리 그걸 줬다. 최대 최소값을 준 거다. 저는 어찌 되었든 이 정보를 통해서 결국 Q가 존재하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가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뭐였냐면
원점과 P-와 Q-가 이 직선이 각각 존재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에는 지날 때보다 A로부터 Q까지 길이가 이 길이보다 크니까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구나 파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는 분명히 제가 이제 EBS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어느 학교에서든 출제가 되겠는데 했었는데 그게 증명용어에서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좋은 문항이고 얼마든지 다른 학교들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 특히 EBS 고난도를 부교재로 쓰거나 참고 교재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문항입니다. 변형 문제니까 제가 블로그나 이런 곳에다가 EBS 문제를 같이 업로딩을 해놓을게요. 다음 문제는 대칭축 얘기도 나왔고 또 다항함수 얘기도 나오고 최고층계수 얘기도 나오고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x 근이 3개라고 했어요. 3개라고 했습니다. 2에서 대칭이고요. 2에서 대칭이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x는 2를 그린 다음에 x는 2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될까? 자, 대칭축이 2예요. 그런데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간격이 3이죠. 그럼 여기 5라는 데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이 되면 근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3개가 되려면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러한 fx와 gx가 있는데 다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축이 2입니다. 대칭축이 2예요. 식을 써보면 x-2의 제곱에 k 빼기 4니까 이 k 빼기 4가 0이면 교점이 3개가 나온다. 따라서 k는 4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서술을 만약 해야 되는 그림만 갖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을 한번 써보면 fx는 어찌되었든 최고점계수 1이니까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 x 빼기 5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과 지금 gx가 이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지금 3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대략적으로 하는데 지금 얘가 반복돼서 쓰입니다. 그럼 x제곱 빼기 4x는 라지 a라고 쓰고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도 x제곱 빼기 4x 빼기 5 그리고 넘겨서 마이너스 a 빼기 k 이렇게 쓰면 a제곱에 뭐가 되는 건가?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0 빼기 k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x 두 개를 확보하고 여기에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대칭축 2에서 x제곱 빼기 4x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만족하는 즉 a가 마이너스 2인 근을 얘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4 맞나? 그쵸. 마이너스 3이다 참. 마이너스 4니까 4, 4, 16 플러스 8 빼기 20 이렇게 돼야 되고 결국 k는 이렇게 해서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래프로만 풀면 얘가 0이면 되니까 라고 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술형에 대비한 풀이를 했는데 말로 잘 쓸 수 있다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gx의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그렇게 해도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반지름이 루트 r인 원과 반지름이 2루트 r 반지름 2배네요. 그런데 이제 접선을 긋게 되고 접선을
접선을 긋게 되고 이제 교점 나오게 되는데 동심원이죠. 중심을 공유하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4루트 3이라고 나왔는데요. 4루트 3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루트 R 2루트 R이면은 루트 3R이 되겠네요. 여기 길이가 루트 3R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R 곱하기 루트 R이 4루트 3이다 뭐 이런 얘기죠. 4루트 3이다. 4루트 3이다. 그러면 이때 R은 4죠. R이 4다.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 하나는 2고요. 그리고 2배니까 4. 그렇게 해서 6이라고 쓰면 되고 이번에는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직선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은 0,0이죠. 그때의 거리가 지금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2루트 R이니까 지금 R이 4라고 했죠. 40. 그러니까 거리는 4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X계수 Y계수를 제곱합니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6M 플러스 2가 될 거고 약분하고 제곱까지 합니다. 제곱까지 하게 되면은 4에 그리고 이제 넘길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M 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야죠. 어차피 마이너스를 매기야겠네요. 그럼 5M 제곱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건가? 5M 제곱에 플러스 6M에 그 다음에 빼기 3이 될 테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M들의 곱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됐으니 PQ 곱은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 있죠. 뭐 기본 유형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을 좀 읽어보면 여기 보세요 한번. A의 좌표랑 그 다음에 직선의 교점의 좌표 X좌표가 똑같아요. X는 6이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지금 6,0인데 지금 A로부터 AB를 2대 1고 그러니까 A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와 B를 봤을 때 A로부터 더 멀리 뻗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분점은 두 점과 외분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직선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2배만큼 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또 A와 C를 봤을 때 C보다는 A 쪽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구나. 일직선상에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요 점이 뭐 나왔는데요. 무게중심은 2대 1이 됩니다. 여기가 2대 1이고 이게 중점이면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1대 2가 되어야 3대 3 중점 얘기도 되고 4대 2 무게중심 얘기까지도 다 되게 됩니다. 뭐 이거를 문제에서 쓸 일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자, 한변 길이를 이 정삼각형 뭐 ABC가 정삼각형이면 ADE도 정삼각형일 텐데 여기서 AH 길이는 현재 6입니다. 그러면 DH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 길이의 2분의 1이고요. 그럼 한 변 길이는 높이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루트 3분의 2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 2루트 3이 되겠네요. 2루트 3. 2루트 3인가? 3루트 3인가? 2루트 3. 여기 길이가 6이 아니죠. AH 길이는 6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야 되니까 9죠. 그러니까 이거 9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3루트 3이 돼야 된다. 3루트 3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D의 좌표는
6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루트 3만큼 가고 위로는 6만큼 갔다. 9만큼이 됐다. 그죠? 여기 좌표는 9입니다. y는 9입니다. 그럼 2는 6으로부터 왼쪽으로 3루트 3만큼 갔고 y좌표는 마찬가지 9다. 자, 누구 묻는 거지 지금? D는 AB, D죠. 여기가 A, B고 여기가 C, D입니다. 이제 마무리 계산 해야 됩니다. 마무리 계산은 A와 C, 6 루트 3, 6 루트 3이 아니라 6 플러스 3 루트 3 곱하기 6 빼기 3 루트 3 그리고 y좌표끼리 계산하면은 9고 81. 그런데 여기 계산하면은 9. 따라서 계산 결과는 90이다. 적절한 그림을 그리고 숫자 상황. 여기서 말하는 숫자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요거랑 요거를 보고선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것이 중요한 문항이에요. 2차 부등식을 묻는 문항에 특별하진 않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A가 4라면 식을 봤을 때 식이 x제곱 빼기 2kx 인수분해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 얘네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k 딱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근이 2와 이 k 마이너스 이건데 만약에 그 k가 2보다 작다면 여기는 k가 2보다 작다면 2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질문은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의 왼쪽, 이의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한 케이스만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니까 기억은 틀릴 수 있다. 틀리다가 아니라 틀릴 수 있으면 그냥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 if 이렇다면 명제가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a가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 대입하죠. 대입을 한 다음에 이 2차 식이 이렇게 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 얘기는 교점이 없어라. 교점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니 2, 3 두 개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2, 3 두 개가 있겠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양의 실근이 아니라 두 근이 양의 그러니까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니까 둘 다 음근인 경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의 상황에 대한 여집합으로 풀자 하자니 이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면 판별식을 딱 벌려갔더니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판별식을 딱 봤더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가 나와버렸고 축이 음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경계값 여기서의 경계값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다 만족시키는 녀석은 k가 마이너스 4 이하라는 얘기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k가 정수라니 정수일 경우는 마이너스 3 이상일 거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맞게 됩니다. 2차 부등식의 전체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문항이다. 그리고 절대값 문항인데요. 절대값 관련된 문항인데 결국 이 녀석은 마이너스 3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결정될 것이고 저는 이제 이 절대값 함수와 이 직선을 따로따로 볼 거예요. 여기선 2에서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왼쪽에 있으면 얘도 음수니까 다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다 음수로 나오는데요. 굳이 뭐 수식을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구간을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음수로 나온 마이너스 첫 치가 돼서 2x
빼기 4겠구나. 그럼 함수는 x-7이겠구나.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2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x 플러스 3으로 나오고, 이 녀석은 여전히 2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처치해가지고 2x 빼기 4라고 하면 되겠죠. 2x 빼기 4라고 해라. 그러면 3x 빼기 1이고, 맞나? 3x 빼기 1이고,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가다. 2의 함수값은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2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x 플러스 3도 그대로 나오고, 얘도 그대로 나와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이 검은색 직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이거의 왼쪽에 있거나 이 교점의 오른쪽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x가 마이너스 3의 왼쪽에 있을 때이다. 그리고 이 교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교점이 뭔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 3분의 1 x 빼기 9를 연립하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4 x가 16이니까 12일 때네요. 즉 x가 12 이상일 때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왼쪽, 그 다음에 12 오른쪽,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부터 절대값 m까지인데, 지금 개수가 3개라고 했죠. 3개.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개 있죠. 이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m은 1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고 13은 돼도 됩니다. 어차피 13이 돼도 13 포함 안 할 거니까 얘 하나만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거를 만족시키는 m은 13과 마이너스 13 두 개가 있으니 개수는 두 개다. 합하면 0이 될 거고, 뭐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가계 이등분선 문제인데요. 가계 이등분선. 자, 가계 이등분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O에서 A까지 길이가 5고 O에서 B까지 길이가 10이에요. 그러면은 가계 이등분선은 1대 2로 내분할 겁니다. 그런데 A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이고 B 좌표가 6, 마이너스. 자, D가 뭔가? D는 1 플러스 한 다음에 1 곱하기 6, 2 곱하기,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Y축 위에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산하면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2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OC는 3CD다. OC는 3CD다. 아, 이게 D가 아니라 C인가? 아, C구나. 자, 이게 C인데요. OC는 3CD다. 그러면은 D는, 그러니까 저 OC 길이를 3등분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OC는 3CD다. 그러면은 D가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CD 길이의 3배니까 또 D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얘를 묻는 겁니다. 이 간격. 그 얘기는 결국 그 D1과 D2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O에서 C까지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OC의 길이라는 것은 3분의 16이잖아요. 아, 그러면 9분의 32구나. 이렇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2,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2, 3, 4분면을 지나니까 원도 2, 3, 4분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자, 2, 4분면에서는 하나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3, 4분면에서는, 아, 두 개 정도 나오겠구나. 추측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죠. 4, 4분면에서는, 아, 이렇게 하나 나오겠구나. 추측은 합니다. 그래도 계산은 정확하게 해봐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저는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데, 1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거리가 이제 r이 되니까, 직선식은 뭐, 이렇고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여 x계수 y계수를 제곱한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3r 4r 플러스 5라고. 자, 그러면은 r 플러스 5는 5r이거나 마이너스 5r인데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때 r이 4분의 5입니다. 그게 지금 요 얘기예요. 두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거리가 r이다. 2번의 경우인데요. 그럼 x계수 y계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r 플러스 5. 절대값이니까 적절히 처리하면 7r 빼기 5가 5r이거나 마이너스 5r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고, 첫 번째 경우에서의 r은 2분의 5, 두 번째는 12분의 5 이렇게 되죠. 아, 두 개 나오는 거 맞구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고 거리가 r인데 x계수 y계수 제곱한 다음에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r 빼기 5는 5r이거나 마이너스 5r이거나, 그런데 이거는 계산이 안되고 이때의 r은 6분의 5다. 6분의 5다. 그러면은 이제 둘레 길이 물었으니까, 자, 둘레 길이 물었으니까 2파이 한 다음에 쫙 씁니다. 4분의 5, 12분의 5, 2분의 5, 6분의 5, 5 빼면 10파이, 분모 11호 통일, 4, 3, 12, 1, 2, 6, 6, 2, 그러면은 8, 정확하게 1 나오면서 답은 10파이가 된다. 자, 뭐 이런 문제들은 글쎄요, 어느 학교든 충분히 중상위권 수준의 출제 문항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직선이 2, 3, 4분면을 지나니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풀었어야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이 문제는 3x를 알파라고 두고 2y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이건 좀 3이고, 그 다음에 9x제곱은 알파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베타 제곱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 곱시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계산을 좀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바꿔보면은 a 플러스 b는 3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 빼기 2b 빼기 3b 이렇게 될 것이고, 위에 거 써주면 b는 3 빼기 a 그리고 3, 9 넘겨주고, a제곱 플러스 3a인가? 플러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18. 생각보다 진명요구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렵게 내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6입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를 표현해 보면 a가 3이면 b는 0이고, a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9죠. 쉽지 않습니다. 1번, 2번. 자, 1번의 경우 결국 라지 A가 뭐였는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라지 A였는데 그게 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시 0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0이면 베타가 3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0이면 알파가 3이라는 얘기인데,
알파는 3x고 베타는 2y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x세제곱 그 다음에 y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0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걸 딱 봤을 때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씨 9라면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하는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알파든 베타든 중군으로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알파는 x고 베타는 2y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하면요 저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나왔죠. 그러니까 0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의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세제곱 그래서 모든 가능한 값이 0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변별력이 좀 있었다. 의외로 변별력이 좀 있는 문항이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습니다. x제곱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k 얘가 만났다. 그래서 이 두 군 여기를 저는 이제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두 군의 합이 2고 곱씨 마이너스 k인데 이 녀석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베타 세제곱이겠죠. 베타 세제곱이고 그러면은 여기 면적은 2분의 그 길이 이제 면적으로 가야 되니까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밑변이고 높이는 알파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S1 빼기 S2 S1 빼기 S2는 결과적으로 2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되고요. 그게 지금 9 이상 17 이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근계수를 써야죠. 근계수를 쓰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제곱에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여기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4 그리고 3k 이렇게 되죠. 그리고 9와 17 그러면은 3분의 5 이상 3분의 15 14 13이니까 17에서 4를 빼면은 13이죠.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합하면은 3분의 그래서 6이다 이런 얘기죠. 뭐 무난한 문항입니다. 자 문항이 전체적으로 문항수도 좀 많았고 그래서 문항수도 많았고 킬러 문항도 요소에 있어서 어지간한 학교 시험이랑 견줘봐도 쉬운 편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진명 여고가 아니더라도 물론 뭐 강서고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학교 내신에 다 활용할 수 있을 문제로서 퀄리티가 좀 있으니까 꼭 2번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